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잘생긴 우리 현 의원님 워낙 바쁘셔갖고 뭐 다른 걸 바쁘면 상관없는데 오늘 도정을 위해서 역시 행정 아이고, 저승사자라는 아닙니다. 닉네임에 맞춰갖고 워낙 열심히 하셔갖고 제가 그 도민들을 위한 그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뺏을 수 없어갖고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좀 예, 내인 그런 기회가 돼갖고 이렇게 치는데 그 현재 시사도 제주 시사 초점 네, 그 오랜만에 하는데 달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그렇죠. 그 행감 내용 원래 다뤄야 되는데 행감 내용부터 예산 결산 예산 심의 시계가 심의 뭐 내용도 있고 상임위에 또 내용들. 복지위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먼저 간단히 행감에서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도민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그 참 난공불락이었던 서귀포 의료원 문제를 해결했던 대표적인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직 뭐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논란했던 그 간부 공무원은 파면되셨고, 네, 10월 31일 날짜로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고요. 예, 예. 그 회의 결과 이제 파면으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서귀포 의료원을 계속 다뤘는데, 네, 그러니까 제2도에서 다뤘는데 이번 같이 집중적으로 이런 파면에 대한 결과를 얻어낸 적이 처음이고, 어쨌든 김대진 부의장님하고 네, 네, 네. 현지용 의원님하고 그 참 남자들의 로맨스를 보여주는데 공식 자리에서 네, 얼마나 고마웠으면 서귀포 아, 의료원의 문제를 네. 얼마나 고마워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의원님이 현 의원님께서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서귀포 의료원에 대해서 참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음, 저희가 뭐 방송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근무 태만의 음, 문제였고요. 음, 출근을 안 한다는 거. 출근 안 하고 이제 출근 도장이 뭐 음, 대리로 음. 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리고 마약 관리법 관련된 아, 것도 그건 있었고 크죠. 요즘. 그리고 제가 좀 유독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유의원이나 서귀포의원 같이 이 의료원에 있는 약국에서는 약을 이제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약지 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예, 예. 근데 그 약지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가 신청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그 약이 납품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걸 안 거치고 이분께서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네네네 간부분 그분이 회의 없이 마음대로 회의 없이 마음대로. 약을 이제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한 14개 정도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또 이걸 좀 계속적으로 이제 음, 하다 보니까 39개의 약제 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약들이 이제 납품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이 약이 납품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제약회사로서는 되게 큰 예, 이익이 예, 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예, 예, 있어야 예. 살 수 있는 약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중요한 약들이 약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음, 그리고 어떤 회사는 특정 회사는 하루에 한 27개가 하루에 신청이 돼요. 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약 관련돼서도 저희가 그때 당시 다룰 때는 한 번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음, 파다 보니까 음,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음, 지도 감독이 너무 음, 허술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번 계기로 서귀포의료원이 조금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의료원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좀 음. 그런 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많이 개선될 것 같고 네. 도민들의 어쨌든 솔직히 난공불락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귀포 의료원 자체가. 많죠. 예, 병원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음, 알고 있던 음, 내용들이었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좀 제보를 좀 해주신 분들께도 음. 좀 감사드리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이었던 제보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에 잉여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예, 남아있는 남한 약품. 약품이 이 창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분 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파면 어, 어, 당하신 분 어, 방으로 어,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저게 왜 저분 방으로 음, 음, 들어갔냐 음, 창고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이미 그분들 사이에서는 반농담처럼 그분 음, 음. 용돈이다 이런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로 서귀포 의원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이 해당 내용은 의회 내에 공식적으로 녹취록 공개된 사항이죠? 제가 녹취는 다 갖고 있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합리적인 음, 의심이고 이 외에도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원장님조차 알고 있었고 원장님은 조금 말을 좀 아꼈으면 하는 쉬쉬하자는. 바람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갖고는 있죠. 제가 궁금한 게 이분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오면서 재신임 받았거든요. 아 원장님이요? 네, 원장님. 원장님. 네. 네네. 근데 원장님 그 내용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 어쨌든 새롭게 재공모가 나고 그 공모 과정에 원장님이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 물론 서귀포의 의료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는 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 재공모에 본인이 신청하는 게 맞을까? 왜냐면 뭐 물론 직원분들의 문제이지만 원장님은 어쨌든 간에 서귀포 의료원의 모든 거를 경영을 네.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 때로는 직원의 잘못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 때도 우리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원장님께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알고 있으면서도 뭐 했느냐 했는데 뭐 당시에는 뭐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면 서귀포 의료원 관계자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요. 네, 저희도 원장이 살짝 들었습니다. 몰랐다면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원장님 사실상 모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일단 본인께서는 잘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네. 확실한 뭐 증거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몰랐다는 말 자체가 되게 저는 유감이다. 그때 공식석상에서 그 내용 하시면서 우리 현 의원님 상당히 본인은 좀 흥분하죠. 예전에 이런 냉철한 이성을 가지신 분이 그날은 약간 흥분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제 감정적으로 좀 나왔던 게요. 이 제보자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한테 제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서귀포 의료원의 이제 노동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서귀포 의료원이 서귀포 시민분들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한 결과로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았을 건데 그분들도 생각나고 근데 원장님은 계속적으로 뭔가 제시할 때마다 조금씩 인정하는 그 모습이 저 입장에서 오전하고 오후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서귀포 의료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 네. 서귀포 의료원에서 뭐 본인이 이건 그분들 주장입니다. 네. 의료 사고가 있어갖고 웬만하면 제주시 큰 병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하성영 의원님도 안덕에서 하면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똑같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주시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서귀포 의료원의 의료 인프라 그 의사 선생님이나 돈의 의료 인프라 문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돈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또 서울로 가요. 그렇죠. 다 그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을 뺀 모든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서귀포 의료원의 의사분들 특히 야간 당직이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는 왜 이 얘기를 거냐면 이 복지 쪽에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인데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야간에 문을 열려면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의 문제를 빼더라도 과연 제주도에 내려오신 의사님들이 그렇게 많은가? 다 지금 수도권으로 가버리셔가지고 의료인의 문제예요. 의료인이 확보가 돼야 이걸 야간에 연장을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민간협력병원 보시면 저게 제 기억으로도 한 4-5차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고를 한 거거든요. 겨우 모셔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의사 선생님들 모시기가 지역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의사 인력 확대 부분은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다가가는데 난점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야 된다. 의료 인프라가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제주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의사님들 개인 병원 차리는 게 많아요. 그분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죠. 뭐 아니 직업에 뭐 그런 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뭐 개인 병원을 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병원에서 뭐 뭐 헌신적인 희생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각자의 이유로 좀 다양할 거라고 보고 가급적 도에서도 그런 의료인들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료인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공병원에 좀 모실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대화를 통해서라도 시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서귀포의료원에 관해서 일부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